몇 학년? 3학년 무슨 초등학교? 포항 양덕초등학교입니다. 이름이? 손기준. 기준이가 생각하기에 포항의 하늘 색깔은 어떤 색깔인 것 같아요? 평소에? 비올랑말랑하면서 하늘이 오염된 것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비가 많이 올 것처럼 생긴 게. 어른이 되면 대한민국가 지구에서 보면 초록색 대신 다 죽어가는 갈색으로 보일 것 같아요. 거의 파랄 때도 있는데 거의 다 좀 칙칙한 것 같아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요. 가스가 냄새도 안 좋고 하니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미세먼지나 매연 같은 거요. 어른들이 지구가 오염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빛이 나고 아름답고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을 보고 싶어요. 철강공단 인근 주민들의 환경성 암 문제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전국 환경성 암 환자 찾기 운동 선포. (3년) 전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김순도 씨. 아침부터 얼굴에 난 상처로 아내와 옥신각신한다.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더라. 아이고 참네. 그래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일어나자마자 버렸어. 당신의 얼굴 다치지 나는 마음이다. 그것만 알아. 숨이 차서 걷지 못하다 보니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진다. 무너진 일상. 매일 죽을 쏘아오는 누나는 가슴이 메어진다.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얘기 안 했어. 한참 뒤게 알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 너무 가슴 아파. 폐암 진단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정말로 하늘이 하얗더라니까. 오후 한 4시쯤 돼가 내가 판명을 받았는데 하늘이 노랗고 뭐 손이 들들들 돼가지고 뭐 참 기가 찰리지 기가 찰리지. 거의 다 여기 암세포가 먹어 들어간 상태잖아요. 보면은 수술이 어려운 상태에서 항암 치료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건강이 좋지 않다. 나는 폐암 질환이 있고 우리 마누라는 머리에 뭐야 종양 그 수술을 했어요. 우리 딸내미는 갑상선이 있는데. 동네를 둘러싼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내뿜는 희뿌연 연기. 공해 탓이 크다고 말한다. 종합재채기라고 공단지역이라고 이 주변에 공단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때문에 걸렸다. 이 생각은 근래와가 하는 거야. 현자에는 그런 게 없었죠. 묵고 살기 바쁘고 암으로 걸리는 사람들이 죽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김순도 씨의 집 주위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제철 연관 공장이 여럿이다. 굴뚝에선 미세먼지와 니켈, 벤젠 등 발암 물질을 포함해 수많은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 고향을 지키고 산 지난 세월, 남은 건 후회뿐이다. 내가 왜 빨리 못 떠나갔는가? 응? 떠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못 떠나는가 그런 생각 들고 혼자 이렇게 쉬면은 정말 눈물 났다.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결국은 이래가지고 가게 없으면 나 없어. 걔네들 가면 끝이야. 가더라도 1년 사이로 우리 가면 되잖아. 같은 동네에 생후 3개월의 아기가 누워있는 침대. 창밖 공장 굴뚝이 섬뜩하게 다가온다. 사실 여기 문 열면 공장 뷰죠. 창문이랑 환기를 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날아오는 그 악취나 먼지가 사실 그 먼지나 악취가 보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쇳가루 분진과 악취는 수십 년 겪어온 일상이다. 옛날 연탄가스 있잖아요. 연탄가스는 냄새 독한 게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팍 들어오면 막 거기 띵하게 막 속이 울렁거리고 미식거리고 막. 영색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회사가 사고를 발생을 했거나 지역민들한테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발생을 했을 때 당연히 나와서 피해 조사를 하고 사과를 하고 설명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인데 기업 윤리라고는 도무지 없는지 사고 나면 그만이고 화재 나면 그만이고 가스 누출하면 그만이고 분진 날리면 그만이고 근본적으로 시민들로 안 보는 거죠. 주민들이 몸이 아프다고 해도 왜 아픈지 조사를 해달라고 해도 포항시와 포스코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포스코 인근 주민들의 공해 실태와 그리고 이를 애써 외면하는 포항시와 포스코를 취재했습니다. 2007년 포항 MBC 취재 당시 포항시 해도동 주민들은 공해의 고통을 호소했다. 14년 만에 다시 찾은 해도동. 여전히 쇳가루 분진과 악취가 깊게 배어있다. 주민들은 암 등 갖가지 환경성 질환을 호소하며 하나둘 세상을 뜨고 있다. 광양시 태인동도 긴 시간 공해로 고통받아온 동네다. 집집마다 쇳가루 분진이 소복하다. 창문 하리만 닫으면 그냥 시끄러운 쌩까리라. 못 열어 집이. 말해서 그렇지 우리는 몰라요. 바로 막 저부터 나라 맞바람만 불면 여름에 못 살아. 30여 년 전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시작으로 여러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동네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변했다. 이거요 2시에 우리가 당산에 가면서 일 닦았는데 3시간 만에 일이 안 됐어. 3시간 만에 일이 나오면 할인에 안 닦으면 얼마나 나오겠어. 그냥 우리가 살겠어. 다 마시겠네. 다 마시다니. 지금도 먹고 니 컬컬해서 맨날 마시니만 뭐 찬물만 먹고 살아. 그래 이거 우리가 하리들 아니고 눈물 날 때가 많아. 광양환경운동연합은 광양제철소 주변에 대한 2004년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이 동네 주민들의 호흡기와 폐 질환이 전국 평균보다 5배 더 많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금은 암 환자가 더 많다고 한다. 저기 폐암, 갑상선, 이 폐암이 먼지가 이렇게 건강한 거.
되고 많고 그다음에 갑상선 무조건이고 젊은 사람들 보통 그냥 50대 60대 막 그런 사람들이 갑상선도 많이 앓고 있고 지금 제일 좀 심각한 것이 그 암, 폐암 쪽이 제일 많을 거야. 반짝반짝도 하고 새카만 그 단가루 같은 것도 날아오고 그 어떤 때는 그냥 지붕이 벌글 때가 있어요. 벌글. 여름에가 더 심하지. 왜냐면 남풍이 불어올라오니까 바로 이 남풍이 불면은 그냥 아구지. 딱 그대로 들어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하지. 이순신 대교가 놓인 여수의 섬마을. 탁한 공기 탓에 온통 흐릿하다. 시료 채취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관련 도면, 관련 자료. 마을회관 옥상. 대기 중 분진을 포집하는 용도의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포스코가 중금속 측정기를 설치해 놓고도 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어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직접 측정에 나선 것이다. 한번 열어서 한번 열어봐 주시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포스코에서 여기서 측정한 거 주민들한테 지금 한번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개해 달라고 이제 의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산업단지를 마주한 지 30여 년. 마을은 공해 지역의 대명사가 됐다. 그렇죠. 아무래도 노인네들 죽으면 동네요. 네, 젊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암입니까? 폐암 이제 많이 걸리고 보통 한 50대들 죽었고 60대도 죽었고. 하지만 행정구역상 이 지역은 광양이 아니라 여수시에 편입돼 정부의 조사 대상에서도 빠지기 일쑤였다. 주민들은 지난 20여 년 인구 200여 명의 마을에서 26명이 암이나 희귀 질환으로 숨졌다고 한다. 여기 묘도에 살고 있는 젊은 선후배들이 이제 좀 암으로 많이 죽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30대, 40대도 이제 있고 60대, 70대도 어느 정도 젊어요. 요즘은 많은 그 나이 들었다 생각이 안 됐는데 그분들이 암으로 다 돌아가시고 있다 이거죠. 청정한 환경의 보물섬이라 불리는 경남 남해군. 섬 서쪽의 골짜기 바위들이 언젠가부터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다. 환경 지표 식물인 이끼류가 이른바 백화 현상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죽은 사체가 이렇게 가루가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보면 하얗게 묻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환경 생태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생태계에 이상 신호가 온 지역은 공교롭게도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포함한 산업단지를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마주보는 이쪽 지역은 굉장히 이런 현상이 일상적이라는 거. 서기버섯이라든가 부추손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예민한 홍손 같은 경우에 여기 반대쪽은 굉장히 흔하게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굉장히 이렇게 백화 현상과 더불어서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수님 말로는 이런 지표식물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카드뮴의 영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마을에도 암의 공포가 깊게 드리워져 있다. 동네 이장님들을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2019년 기점 10년 전까지 소급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사망자 237명 중에 암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123명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51.8%에 해당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아직 밝히지는 못했다. 네. 그러나 산단의 그 배출 유해 물질과 주민들의 건강 영향 관계를 시사하는 바는 있다. 이렇게 네. 이제 결론을 지었거든요. 네.
포항 지역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서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포항제철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거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광양시와 포항시의 모든 암 발병률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양시는 갑상선암이 단연 1위로 전국 평균보다 60% 이상 높다. 포항시와 광양시의 모든 암 발생률은 광역시도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특히 포스코가 위치한 포항시 남구는 광역시도와 비교해 폐암이 가장 높다. 전국의 광역단체단체 중에 포항시를 대비를 시켜보면 포항시하고 광양시가 전체 암 발생률이 제일 높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폐암만 또 떼어놓고 보면 폐암의 발생률이 또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혹시 포항제철의 영향이지 않을까? 이건 강력히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제철소가 없잖아요. 포항과 광양이 어떤 제철소가 위치해 있는 두 지역이고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와 상륙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환경과의 그 연관성을 아마 강력히 의심하면서 제대로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자료네요. 그렇다면 포스코의 두 제철소가 있는 광양시와 포항시의 공해는 얼마나 심할까? 먼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은 인구 15만의 광양시가 전국 1위, 50만의 포항시가 2위다. 두 지역을 더하면 전국 배출량의 18.6%인데 대부분 포스코에서 나온다. 실제 포스코의 두 제철소는 나란히 대기 오염 물질 배출 1, 2위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다른 사업장과 비교해 감축률도 4분의 1에 불과했다. 예전에는 물론 발전소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그 발전소는 어쨌든 그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이렇게 딱 인식이 되면서 발전소는 지금 가동률을 계속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순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철소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철소가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요. 거리상으로 보면은 광양에서 인근의 뭐 순천, 여수, 또 남해, 하동, 우리가 소위 광양만권이라고 부르는 이런 시군 지역들은 대부분 충분히 이 한 곳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리, 범위 내외에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포함한 산업단지에서 배출한 초미세먼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시뮬레이션한 영상이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고농도의 초미세먼지는 여수시 묘도와 경남 남해군 등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산업단지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서 아주 가까운 인근 지역만 대기오염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바람 방향에 따라 확산하는 것과 또 바람 타고 이동을 하다가 또 그 지역의 배출량을 만나서 화학 반응이 발생이 되면서 또 다시 생기는 2차 오염 물질들 이런 영향 때문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은 미세먼지의 농도를 높이고 결국 암 발병을 증가시킨다.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폐암의 발생률이 43% 증가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약 한 68% 정도의 폐암 유병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5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54%의 폐암 유병률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역학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철소에서 대량으로 배출하는 중금속은 더욱 치명적이다.
미세먼지 자체도 발암물질인 거고요. 그리고 그 미세먼지 안에 들어있는 니켈이나 또 여러 가지 비소 이런 것들도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먼지가 발생되는 곳에서의 미세먼지하고 철강산업단지처럼 이 발암물질, 즉 니켈이나 이런 중금속들이 들어있는 미세먼지하고는 독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실제로 니켈과 크롬, 망간의 배출량은 포스코가 있는 포항시가 전국 평균보다 10배에서 39배까지 많았다. 광양시도 최대 5.3배에 달했다. 대기 중 측정값도 니켈과 비소, 망간이 참고치를 최대 3.8배까지 초과했다. 이 중금속들은 미세먼지와 결합해 호흡기로 들어와 폐암과 폐섬유화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우리가 어떤 유해 물질에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문제가 폐암입니다.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어떤 유해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유아들은 성인에 비해서 폐활량이 굉장히, 공기 흡입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 뛰어다니고 놀고 공기를 흡수하는 흡입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제철소 주변의 중금속이 더욱 무서운 건 우리가 마시는 미세먼지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제철단지 주위에서 중금속 나노 입자들이 많이 나오면 미세먼지가 확 높아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놈들이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큰 미세먼지와 그보다 훨씬 작은 중금속 나노 입자가 뭉쳤을 때 이 미세먼지의 질량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세먼지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다면 독성에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죠. 또 미세먼지는 이게 냄새로 맡아질 수 있는 물질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피해를 받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부는 이런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부조리한 현실을 수십 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2019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지상 100m 높이의 고로 꼭대기. 비상안전밸브인 브리더에서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온다. 1년 뒤인 지난해도 그리고 올해도 검은 연기를 내뿜는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도 이게 보고가 안 돼 있었고 따라서 배출량이 잡히지도 않았고 따라서 저처럼 모델을 하는 사람도 그런 배출량은 전부 누락시킨 채 늘 모델을 돌려왔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 번도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고. 환경당국은 당초 불법 배출로 판단했지만 포스코의 항변에 부딪혀 결국 브리더 배출을 합법화해줬다. 이게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했다는 건 분명히 위법인데 위법 행위를 그냥 처벌하지 않고 덮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당시 환경당국이 대책으로 내놓은 배출가스 불투명도 관리는 기준을 만드는 데만 1년 이상 걸렸고 이마저도 시행은 내년 7월부터 한다. 협의체 내에서 논의되었던 거는 실질적인 불투명도 규제 방안을 해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좀 적용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협의체에서는 사실은 2020년까지 불투명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요. 정부의 환경 정책이 기업의 경제 논리에 끌려다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는 늘 가장 힘이 없는 부처고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가장 힘이 강한 부처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정부에서도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환경을 개선하는 일 때문에 국가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받는다면 환경 규제는 가급적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하게 존재하죠. 반대로 공해의 피해자들은 항상 배제돼 왔다.
올해 초 울산 산업단지와 주민 암 발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환경부의 첫 보고서가 나왔지만 공개되지 않았다. 환경부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절대 공개 불가.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불필요한 어떤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정말 이 과정을 보면서 아니 환경부가 누굴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런 조사를 왜 하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이 국민의 건강, 국민의 환경 피해를 우선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차단하고 은폐시키는, 아니면 막아버리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환경부 관료들의 이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는 거구나. 어떤 환경 마피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환경부에 물었다. 언제까지 공해 피해를 지켜만 볼 건지, 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는지, 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었지만 환경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대신 서면을 통해 산업단지 주민에 대한 피해 구제 사업과 역학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포스코의 대기 환경 관리는 적정하며 전반적인 대기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행을 했는지 하는 것. 마당에서 색가루가 나오고 인구 주민들이 폐암에 걸리고 있는데도 포스코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에 대해 환경부의 특단의 조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무언가의 원인 물질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가 제대로 지금까지 수행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6시 15분에 포항으로 가는 KTX 산정 295 열차가 타는 곳 11번으로. 환경오염, 환경 문제는 얘기를 하는데 공해라는 얘기가 없어졌어요. 환경 문제 하면 가해자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공해라고 얘기하면 공해? 산업지역? 기업? 이렇게 딱 들어가는. 포스코의 공해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김민정 박사. 포항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다시 만났다. 광양 지역에서 그걸 연구하다가 이 포항도 똑같은 그 문제에 뒷면에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요. 작년에 또 다시 여기를 왔었거든요. 해더동에. 근데 더 나아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디 가서 주민들은 지난 50년 고통과 불평등의 세월을 증언한다. 이제 갈수록 보면 사람이 인구가 줄어져 보니까 젊은 사람은 저 지곡 좋은 데 다 가버리고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몇십 년째 하면 초등학교 입학한 아들이 한 10명도 안 돼요. 안 되고 애 울음소리가 첫째 없어요. 포항시에도 시장도 말이지, 그거를 참 더 얄밉게 말 한마디 안 하고 말이야. 뭐 너는 죽게라고 뭐 우리 그때 힘들어 죽겠네, 뭐 어디가 하소연 하느냐, 할 데도 없잖아요.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가가지고 말을 한마디 안 하는 기라. 그 사람들도 말을 안 해주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고립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해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공간적 구조의 불평등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이 자본주의의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 공해가 발생이 됐는데 그 공해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 골고루 이제 피해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그 위해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대응책이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불평등한 구조로 나타난다. 포스코 사택단지로 조성됐던 포항시 지곡동이다. 벚꽃이 활짝 핀 공원에서 따사로운 봄날을 즐기는 사람들. 잘 정비된 주택 사이로는 곳곳이 아름다운 숲과 공원이다. 반면 포스코와 인접한 이른바 공해 동네들은 딴판이다. 먼지 쌓인 거리와 텅 빈 집들.
24시간 연기를 내뿜는 공장 굴뚝. 숲은커녕 나무 한 그루 없다. 올해 85세의 김순심 할머니. 한평생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포함한 산업단지 옆에서 살며 공해에 시달려왔다. 날아드는 쇳가루 분진 탓에 한여름에도 창문은 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찌가루 묻고 문지가 묻은 게 한 장 찢어야 되고 가리 땀새 못 연나게 찌가루가 들어가고 요거 거꾸로 못 당기. 젊은이는 모두 떠나고 노인만 덩그라니 남은 동네. 콩기 땀새 다 나가지. 전부 이 빈집이란 게 지금. 그냥 뭐 보통이지 어쩌고요. 어디서 산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여기 살았지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랬지. 더 나오고 요리 붓는 바람이 또 열로 많이 부네.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채 불평등의 세월을 견뎌온 주민들. 저거는 살겠다고 좋은데 공기 좋은 데 가서 살고 있고 지들이 여기 가서 살고 우리도 거기 가서 좀 살아봐 좀. 환경 불평등은 애초부터 제철소와 함께 설계됐다. 경제학에서는 환경 문제를 외부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떠넘기는 방식이 이제 원주민들, 이제 원래 살던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초창기에 포스코 여기가 조성이 됐을 때 김수환 추기경도 전원주시에 온 것 같다고 극찬을 했거든요. 제철 공정과 환경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게 이 지곡동하고 광양의 금오동 마을 조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녹색 분치 그린 워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녹색 위장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간 103만 톤의 철강을 생산해낼 포항종합제철공장이 1970년 4월 1일 착공되었습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제철소 옆에 난 건축 허가는 환경 불평등의 씨앗이었다. 포항제철소가 건립되던 1972년, 당시 인접지역은 건축 허가를 제한했다. 하지만 이듬해 포스코가 공해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포항시에 전달하면서 건축 제한이 풀렸고 결국 지금의 공해 동네가 탄생했다. 포스코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게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 많은 사람들 주거 공간은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환경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공해는 일종의 재난이다. 피해를 확인하고 입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느린 재난이다. A disaster would be an explosion of the factory. It would be very obvious to public officials and to the media that there was violence here. Someone was responsible. But the slow disaster of everyday pollution builds up. It builds up on the windowsills. It builds up in the lungs. It builds up in the bloodstreams of children. And it's hard to know at what point the sufferers can bring their case. When do you say that the disaster has actually happened? The companies know that it's very hard to prove. And so long as they're meeting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y can say, nothing is wrong here, nothing has happened. So it puts all of the onus on the sufferer. 조모님, 조선국동 어려울입니다. 추석날 아침, 이국동 씨의 집. 고향 동네를 떠난 동생네가와 함께 차례를 지낸다. 또 공해 이야기다. 바로 옆에 연산강이고 포스코잖아요. 거기 제가 한 4년 가까이 살았는데 도저히 살 수 없어서 흥해로 이사 갔습니다. 어릴 때는 여기가 전부 갈대밭이었고
염전이었고 어마어마한 요즘 보면 좀 많이 아쉽죠. 뭐 포스코가 많은 국가에 그 공헌을 한 거는 맞는데 자연 경관은 많이 훼손했다. 저도 첫 손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엽고 매일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라고 하기가 좀 거북합니다. 왜? 혹시라도 와가지고 감기만 걸릴까 아니면 또 기침이나 할까 이런 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짠. 아니 나는 예전에 고모가 그 얘기를 할 때 뭐 이거 가지고 이랬는데 진짜 이 평상한 달이 넘으면 다르잖아. 내가 지금 청림 떠난 지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들어오면 코를 확 찌른다니까. 일단 임신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이 빨리 서지더라고요. 일단 공기가 나쁘다 보니까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공간도 없고 일단 공기 자체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부장님 단 한 번도 그들은 오염 배출이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이 하려면 우리 스스로. 지난 4월 시민단체들이 공해 피해에 무관심한 환경당국을 대신해 직접 대기 환경 측정에 나섰다. 포항제철소 인근 6개 동네와 포스코 사택단지로 조성됐던 지곡동을 비교 측정했다. 그 결과 지곡동은 미세먼지와 중금속 모두 월등히 낮았다. 오죽 답답했으면 주민들이 직접 나설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해내지 못했던 일을 주민들이 직접 하겠다고 나선 거를 제가 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환경부도 움직일 거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그 배출원에서도 이 상황이 심각하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할 거고요. It's very common in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I'm learning also is the case in Pohang and in South Korea, is that the communities where factories are built, they were there first. There was already something there in many cases. That's often why those sites are chosen, because they may be poor land or they may be poor people who live in those places who don't have the political power to say no. This is definitely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It's why most fence line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are communities of color and they're working class communities. Then they lack often the political power to stop the process of a factory being built in their community. 공해에 더해 환경 혐오 시설까지 들어선 동네에선 불평등을 넘어 절망과 울분이 터져나온다. 포스코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자꾸 그런 환경 혐오 시설 같은 것들을 그냥 어차피 이곳은 이미 버려진 땅이니까 조금 더 버려도 돼라고 자꾸 그런 시설들이 더 들어오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못 나가서 또다시 거기에 어쨌든 진짜 막 썩은 땅까지 파가면서 계속 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저희들로서는 진짜 너무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희생당하고 사는 거죠. 힘없고 나약하면 그냥 계속 뭐 때리고 맞아도 돼 라는 사고로 이렇게 포항시 행정이나 포스코가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고들인 거죠. 심정은 가는데 증거가 없고 그거를 힘없는 우리가 그걸 밝혀내기에는 너무나 큰 벽이고 산이고 막강한 권력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걸 외치고 있지만 울부짖을 뭘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이 답답하고 안타깝죠 주민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여기서 먹고 살려고 내가 여기로 왔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런 피해가 있으니 국가가 나서서 좀 해결을 할 방법을 찾아줘야지. 야 너희들이 해결해? 그럼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현재. 포스코는 보호받고 있어요. 국가
시설로 해서 이런 불공정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참 한탄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입니까? 포스코가 흘리게 만든 붉은 배를 상징하는 붉은 물감을 바닥바 그리고 포스코 본사 벽에 뿌렸습니다. 포스코는 겉으로는 에코, 친환경 얘기하면서 삼척에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자분들이 저 빨간색 핏물을 지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이 지워진다고 해서 포스코가 뿌려진 피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disruption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에 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까, 파열음을 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행동들은 일종의 이제 충격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좀 파격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거를 확실히 알리면서 뭐 삼척 얘기도 떠오르는데 저기 이제 인도에서 제철소라던가 청년 세대는 우리나라의 공해와 기후 위기 주범으로 포스코를 지목했다. 포스코가 한국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도 높고 또 이제 대기오염 물질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포스코는 그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에 이만큼 줄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많이 이만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계속 좀 뒷전으로 넘기거나 좀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석탄 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0년 연속 국내 1위다.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해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그리고 초미세먼지의 원인인 대기오염 모두 하나의 배출원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화석연료의 사용입니다. 우리는 석탄을 떼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철강을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석유를 태워서 자동차를 굴리고 있습니다. 산업부문 가운데 제철소가 그 단연 이 온실가스와 대기물질을 배출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까지 건설 중이다. 2018년도에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초미세먼지 오염도 2위, 그리고 19년에는 1위를 기록했고요. 2020년에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도시 중 어느 곳도 WHO의 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보수적으로 따졌을 때도 10조 원에 육박을 할 것이고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2060년에 가장 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피해 그리고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포스코는 해외에서도 환경 파괴 기업으로 불렸다. 밖에서 저지르고 다니는 일들을 보면 인도 제철소 사태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이제 파묘 플랜테이션 사태나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안 듣고 언론으로 덮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서 세계 전역의 환경단체가 이제 요주의 주범으로 뽑고 Forest, save Papuan Forest, save Papuan Forest, save Papuan Forest. One of the few large forests still standing is on the island of Papua. It is Indonesia's last remaining forest frontier. Despite the enormous ecological benefits of this area, POSCO decided that it was happy to destroy the forest and create a vast monoculture plantation. Now they've cleared an area of forest half the size of Seoul, 26,000 hectares. 포스코는 대량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온실가스를 흡수해 기후위기를 늦추는 열대림까지 파괴했다. 얼마 남지 않은 지구의 자정 능력마저 소멸시켰다. 포스코는 2050년 탄소 중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선언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의 ESG 경영 보고서는 공해 문제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로 세탁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ESG 보고서를 보면 지금은 전혀 공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자료 수치들을 잘 살펴보면 에너지 사용량은 그대로이고 폐기물 발생량은 오히려 지난 4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런 점들은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죠. 그냥 신용만 내는 거죠. 신용만 내고 우리 이거 합니다 라고 이제 좀 멋진 브로슈어나 책자를 만들어 놓고 한때 국민기업으로 불리던 포스코. 이제는 악덕기업이란 말까지 나온다. 그 BET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안가스가 그 주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해악을 끼칩니다. 근데 이런 점을 포스코 측이 알고 있으면서도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 물질을 재활용해온다는 게 겨우 이제 2~30억 원을 아끼기 위해서거든요. ESG위원회를 만들고 ESG 보고서를 만드는 회사가 30억 원, 27억 원? 그 정도를 아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정말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모든 부분에서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분에서 포스코는 굉장히 낙제점 수준이었고 저희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뭐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분들, 뭐 사회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분들, 뭐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주주분들 그 어느 이해관계자에게도 이제 제대로 된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좀 악덕 기업이었다. 포스코는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거절한 채 서면으로 답변을 전해왔다. 지금까지 진행한 정부 조사는 단면 조사 방식과 자료 부족 등으로 철강 산업단지와 주민 건강 간의 인과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해 물질 배출에 대해선 대기 오염 물질 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 아래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또 ESG 경영과 관련해서는 환경과 안전 분야의 정책과 조직을 갖추고 앞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논란 중인 공해와 산재 등의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포스코는 지난 50년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지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공해라는 불편한 진실은 이면에 가려져 왔다. 국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을 강요당해온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는 긴 시간 홀로였고 존중받지 못했다. 2021년 대한민국에서 공해라는 해묵은 단어를 다시 소환하고 호명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지난했던 공해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온통 보이질 않습니다. 푸른 마음을 가지고
먼지가 되어 모든 세상이 온통 보이질 않습니다. 푸른 마음을 가진 채 나 있다